페델렛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심오하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들을 보면서 내 삶이 의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 봤다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여러분의 교과서는 아이고, 페이지가 이걸로 넘어갈게요. 자, 밑에 안 보이는데요. 자, 182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82쪽의 그 단원의 제목을 볼 때마다 선생님은 덜컹덜컹 하는 것 같아요. 삶의 유한성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삶의 한계 상황이 있다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때로는 죽음이 좀 무거운 단어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이긴 하지만 지금 나이에 내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구성원들에게도 맞이하게 될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과 우리 삶의 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선택했냐면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요. 우선 이거 지우고 EBS 영상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정의한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선생님 정리 한번 해줄게요. 우리 교과서 선생님 그 영상 중에서 유교라고 표현한 거. 자, 다시 한번 유교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책의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고요. 거기에서 도가라고 나왔던 얘기가 바로 장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는 누굴까요? 아니 뭘까요? 영상 안에서의 불교에 해당하겠죠. 요 내용이 바로 동양에서 바라본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플라톤과 여기 우리 교과서는 여기 따로 나와 있네요.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바로 서양에서 바라본 죽음의 관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그리스도교까지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참 죽음이란 정의는 사상과 철학자들의 마음가짐,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철학자의 얘기에 동감합니까? 어떤 내용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죽음의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까? 이 친구들과 맞닿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 내가 청소년기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죽음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 활동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려고요. 자, 이 사람들처럼 멋있는 말, 어려운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비유법을 그냥 쓸게요. 나는 죽음을 뭐뭐라고 생각한다. 여기다 하나 더 팁.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구나. 왜냐하면 Y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마우스를 쓰고 있어 잘 안 써져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거라고 정의하고 싶다. 삶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노년기가 됐을 때 지금 생각한 이 관점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수업의 과정을 쭉 살펴오면서 내가 느끼는 죽음은 이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 활동은 선생님이 제공한 제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쓴 내용도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고 나와서 우리가 죽음이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내 삶을 좀 더 찬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186쪽에 있는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현아가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맞이하는 장례식장에 방문했던 이야기들이 써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슬플 줄 알았는데 외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주위 사람들의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이
현아란 친구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죽음은 앞에서 정리 한번 했으니까 나는 삶이란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색깔일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요즘은 삶은 노란색인 것 같아요. 시작의 개념이 많이 있고 파릇파릇한 나비같이 가능성이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문득 떠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교과서의 내용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의 발달된 심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 아이고, 다시 한번 찍고 갑니다. 선생님은 요번 국가 사태, 세계적인 사태를 경험하면서 여기 또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들과 조건들이 붙고 우리들의 선택이 한 사람의 생명과 죽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그 병상을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노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 환자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더 큰 중증 환자를 갖고 있는 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은 그러면 중요한 것이 아닌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도 선생님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요양원에 있는 많은 노인들을 두고 도망간 의료인들의 이야기도 보면서 인간의 선택이 주는 우리 역사의 여러 가지 흔적들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한 번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무거운 걸로 갈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뭘 선택했냐면요. 옛날에 1학년 때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같이 읽고 우리 지식시장 했었던 경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는 요 용어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트롤리 딜레마라는 선택의 문제. 딜레마란 개념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을 것 같고요. 자, 이 트롤리 딜레마 이야기를 기반으로 요즘에 인공지능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죠. 이 인공지능 자동차는 과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A 상황과 B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원리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함께 보고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선택의 내용